네, 미세 플라스틱의 최근 이슈와 정부 R&D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할 예정입니다. 천연섬유의 생산량을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가 초과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뒤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이 철 또는 이제 천연섬유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시대에 왔다는 제 21년 전에 임의적인 직관적인 주장이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3억 톤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이. 그 중에 30%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학회라든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일회용품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오시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커피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뚜껑 보이시죠? 그 흰색 뚜껑이 무슨 재질인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스타린으로 죄송합니다. PS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PS 폴리스타린으로 돼 있는데 약 7% 정도만 재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으로 사는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재활용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자기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재활용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봐도 머릿속으로는 50%에서 많게는 7, 80% 당연히 재활용되겠지 하는데 실제 전 세계 통계량으로 보면 생산량 중에 약 7, 8%만 저 회로 안에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 10%가 소각됐고 약 60% 정도가 매립되거나 자연계에 배출됐습니다. 단 이제 그 양이 얼마가 배출되고 얼마가 매립됐는지는 정확히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틀리게 여태껏 지구에서 과거 한 70년 동안 생산했던 플라스틱의 60%가 어딘가 지구 어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보면 연간 뭐 예를 들어서 생산량 중에 연간 생산량 중에 약 2억 7천만 톤 정도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스트가 됩니다. 이때는 쓰레기라 표현 안 하고 이제 폐기물이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800만 톤 정도가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젠백이 이 페이퍼 나왔을 때 인용을 하면서 저 800만 톤이 뭐랑 같냐? 인간이 바다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참치와 같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톤의 참치를 랜딩한다 그러죠. 잡아내고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희가 바다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 자료는 없지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남양구소가 있는 거제도 해안에 태풍 차바가 지나간 다음에 그 워스트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태풍 차바가 지나간 다음에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바닷가를 여름철에 방문하시거나 겨울철에 이렇게 낭만을 위해서 잠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치웁니다. 특히 여름철은 매일 아침에 치우기 때문에 쓰레기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행락객들이 놀다가 버린 쓰레기 위주로 보시는데 이거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박혀 있다가 태풍 때 확 재부유돼서 해류를 따고 모이는 곳으로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혹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 이제 업계인으로 쓰이는 부위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해안의 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25%가 생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활용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어딘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어딘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리는 이제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 문제가 있는데 미리 제가 결론을 내드리자면 오늘 제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만든 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20년, 30년 전에 이미 문제가 돼서 꾸준히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하고 해양 포유류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고 있는데 여태껏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았거든요. 왜? 인간한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생활전선에서 그걸 맞닥뜨리는 분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그냥 나오는 사진 정도 보고 참 불쌍하다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돼 있지만, 실제는 해양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는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는 아까 잠깐 PS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되는 거는 1번부터 뭐 7번까지 붙어 있어서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공중합체, 코폴리머가 있기 때문에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아까 마이크로비즈, 화장품에 쓰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만든 걸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쓰는 과정 또는 환경 중에 들어간 다음에 풍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양도 추정이 불가능하고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기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여전히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제일 큰 위원회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1마이크로에서 1mm가 아니라 5mm로 정한 이유는, 과거부터 연구되어 온 플라스틱 조각에 1에서 5mm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그 크기를 포함하기 위해서 1마이크로에서 5mm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작은 거를 초미세, 영어로 이제 나노 플라스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가 된 거는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하고 뭐가 틀리냐? 첫 번째는 당연히 크기 문제입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유인멸에 보시듯이 숫자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생물 이용도가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큰 쓰레기는 큰 생물밖에 못 먹었는데, 당연히 작아지니까 언론에 이미 여러 번 노출됐지만,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플랑크톤도 먹게 되고 있고, 빈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검출 빈도가. 그 다음에 이제 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큰 쓰레기는 영양이 나오면 생물이 걸려 죽었거나, 최근에 나온 뭐 기사처럼 뭐 고래 뱃속에 이제 발견되면서 죽은 사인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장인이 크기가 작아지면 검출이 어렵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인지 다른 오염의 영향인지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거 처리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입자기 때문에 그냥 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 개방된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를 하면 다른 작은 생물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수거 처리하시는 분들은 개념도를 올려놓는데 불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방적 차원에서 막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진 다음에는 다시 회수하거나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지구적인 분포입니다. 요즘에 이제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라는 용어가 이제 과학자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모델로 예측한 겁니다. 해류를 따라서 여기에 부유물들이 모인다. 실제로 유럽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류로 예측한 부분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모여 있더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갔을 수도 있고, 큰 플라스틱이 가서 거기서 풍화돼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배출되고 있냐? 공교롭게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배출했지만, 이제 뭐 이슈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인 주요 배출 국가가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염이랑 비교했을 때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는 아시아가 핫스팟이라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8월 달에 저쪽 황해, 서해 좀 먼 바다 가서 조사를 한 건데, 물론 저희 조사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나갑니다. 장마 이후에 이제 강물이 막 유입됐을 때 먼 바다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만타트롤이라고 표층에 떠 있는 부유물을 수거하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예인을 하게 되는데, 30분 예인하고 나서 보시면 이게 한 정점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도 사실은 놀랐어요. 그냥 끌어도 그냥 몇 개 보이는 적은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게 아까 저희가 조사한 50개 정점 중에 한 대여섯 개 정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이렇게 쭉 가다 패치를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가 샘플이 되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쓰고 버린, 언제 버린지 모르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20, 30년에 버리셨던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오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었는데 오염을 얘기할 때 이게 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뭐 유지가 되고 있냐, 감소하냐, 증가하냐는 이제 정책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이제 그 증가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히 얘기는 못하고 있어서 모델을 쓰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리뷰한 논문인데 보면 해수 퇴적물, 이제 해안 퇴적물의 농도가 앞으로 약 80년 이후에 210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예측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생산량 뭐 이런 게 다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사용량 말고 환경 중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대략 100배 정도 증가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능을 개선하거나 뭐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타 등등 넣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은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가서 저 청정 알래스카 해안에 이제 표착이 됐는데 저희가 많이 연구하는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내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에 건축 내장재에 굉장히 많은 난연제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HBC들하고 그 난연제 성분이 국제 그 스톡홀름 협약에서 5년 뒤에 사용을 중지시키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농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알래스카 해안에 표착하면서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쓰레기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풍화 부분인데 표면에서 바로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로 풍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서는 양파 껍질 까지듯이 미세한 조각으로 계속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중에 있는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냥 두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이 공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처럼 물리적, 그냥 먹어서 생기는 물리적 독성뿐만 아니라 거기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한 물리적 화학적 독성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결국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및 인체 건강 영향인데 이 부분이 가장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향을 알려고 그러면 다양한 또 대체생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 돼 있고 이제 한두 편 논문이 정도가 나온 수준이라 그래서 일단은 노출 정도만 보고 있는 수준으로 얼마나 먹게 될 수 있냐. 그중에 이제 폐류 같은 경우를 연구하는 이유가 오염의 모니터링 정도 되지만 물고기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으면 노출이 덜한데 폐류는 저희가 이제 이 가식부 전체를 먹기 때문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폐류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이게 국내 식약처 보고서로 나왔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기하고 형태하고 폴리머 종류를 써놨거든요.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어류 중에도 저 대표적으로 몇 종만 일단 시범 조사를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개체당 뭐 1개에서 2개 정도 입자가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네, 높은 빈도로 검출이 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슷합니다. 단 이제 인체 건강 부분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있는 전 세계 위원회에서 항상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인체 위해 영향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표현합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서 크기에 따라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데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크기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확한 노출을 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연구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먼저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엔드 오브 파이프에서 계속 수거하고 처리해봐야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니까 첫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하고 저감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 아까 미세 플라스틱 보여드렸지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제 저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입량이 줄어들고 현존량이 줄어들어야지 위에서 확인된 노출과 피해가 줄어들겠죠. 이거 단순한 흐름도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해야 되는 역할은 중간고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은 워낙 거대한 산업에다가 우리 국민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쉽게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적인 결과가
중립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 분야는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쉽게 정책이 안 바뀝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과학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오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라고 느낀 게 저희 이쪽 해양 분야는 오래전에 저희가 선행 연구도 하고 기획을 통해서 기획도 2번 정도 했습니다. 기획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연구 결과는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이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해양 환경 위해성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거의 지금 예비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육상 담수 환경 부분은 이제 중장기 연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이 없이 아까처럼 단발성으로 급하게 필요하니까 용역 사업 위주로 나가고 있어서 아마 큰 그림이 그려지기 힘들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건강 영양 부분은 뭐 수돗물이나 이제 식품에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인체 위해성을 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식품의약품평가원에도 자문할 때도 이제 스크리닝 단계에서 봐야 될 연구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조금 부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아까 연구는 해양수산부도 있는데 사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만 연구해갖고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도 아까 미세 플라스틱은 R&D 요소가 강하니까 저희가 기획할 때는 해양 쓰레기 전체를 기획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R&D 요소가 강하니까 이제 쉽게 연구와 사업화가 됐는데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부처 사업이 필요한 게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몇 개 부처가 참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부처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육상에서 바다로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부처 사업이 현재까지 없고 몇 번 나오다가 다부처 사업 기획이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쓰레기 발생 저감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한 게 아까 이제 폐기물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돼 왔는데 요거를 좀 전주기로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고 포장재 부분, 미세 섬유가 발생하는 이 섬유 부분, 그다음에 기타 세탁기로 배출될 때 할 수 있는 제거 장치 부분, 뭐 수거 장치, 뭐 쓰레기 수거, 뭐 해안에서 쌓이는 쓰레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연구개발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연구개발 방향을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이제 생산 단계에서 아까 생산 단계에서 뭐 유입원도 규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봐야 되는 연구하고 실제 뭐 기술 개발 파트하고 나눠서 적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한 겁니다. 소재 개발, 제품 디자인, 공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제 배출 단계 유입국료를 규명하고 유입량을 산정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연구고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배출 저감 기술 또 유입 차단 기술 소위 말하는 이제 노면 쓰레기라고 그러는 이제 영어로 로드더스트라고 그러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최근 저희도 연구하고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서페이스 런오프로 그냥 이 표면수로 강으로 들어오는 걸 중간에 뭐 차단하는 기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재활용 단계는 폐기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육상 거를 거론하진 않았고 해양으로 보면 많은 폐허구가 부착 생물이 붙어 있고 이제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기술. 환경 오염 단계는 이제 엔드 오브 파이프긴 하지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게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다음 생성 변화 소멸 과정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예측이 불가능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이제 거동은 아직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있다 정도만 밝혀주는 수준이고 뭐 전지구적 이동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두 축으로 보면 생태계하고 인체 영향에 대한 부분을 규명을 해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규명을 해야지 어디까지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현재 막 그렇지 않은 수준이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유엔에서 쓰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당장 뭐 먹어서 죽을 수준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근데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을 못 하는 건데 유엔에서 쓴 표현을 정확히 쓰시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단적으로 뭐 해양 생태계나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차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과학적인 자료가 있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향을 뭐 미세 플라스틱이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50년, 100년 뒤에 뭔가 진짜 가시적인 영향이 나오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